이 공부 방법은 한정된 시간 안에 영어를 늘리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기왕 시간을 투자할 거라면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방법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방법도 알려드리고 무료 자료도 드릴 거니까 그냥 따라만 오세요. 이번 공부법은 자주 말할 질문 연습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자주 듣게 될 질문 10가지를 뽑습니다. 이건 제가 다 정리해뒀어요. 엑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답하게 될 질문 10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Can you introduce yourself?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What do you do for work? 어떤 일 하시나요? 아니면 공부를 하신다면 What do you do for study? What's a typical day like for you? 평소에 하루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How do you spend your free time? 여가 시간에는 무엇을 하시나요? What motivates you? 무엇이 당신을 동기부여하나요? 우리 대부분의 1차적인 영어회화 목표는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이게 기본이 되어야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스텝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한국어로 쓰시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한국어로 먼저 답을 작성해 보는 건데요. 왜 한국어로 답을 쓰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사실 원래는 우리가 영어 학습, 습득을 할 때 최대한 한국어가 안 끼어들게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영어는 영어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어 수업을 하면 100% 영어로 진행하는 게 좋고 영어 리스닝을 할 때도 100% 영어가 들리게 하는 게 좋은데요. 작문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한국어로 먼저 쓰지 않고 영어로 바로 답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또 도움이 됩니다. 한국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어로 생각을 하고 쓴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지요. 그럼에도 제가 한국어로 적어보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 초보자라면 바로 영어로 답을 쭉쭉 작성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중단을 해버릴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 상태에서는 영어로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 말할 내용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회화에는 말할 내용이 있고 말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전자,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라는 생각을 구성할 때 우리가 모국어가 워낙 편하기 때문에 모국어로 먼저 구성을 해본 다음에 영어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사실 초보분들도 그렇지만 영어 실력이 중고급자인 분들도 이 방식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왜냐면 영어로 작문을 하게 되면 내가 항상 쓰는 표현으로만 작문을 하게 되거든요. 반면 한글로 한번 답을 작성해보면 좀 더 구체적이고 어려운 내용을 쓸 수 있게 돼요. 그럼 그 내용을 보고 이게 영어로 뭘까를 생각하다 보면 영어 문장과 영어 표현이 훨씬 더 풍부해지겠죠. 예를 들어 나의 취미에 대해서 영어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영어로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I like music, I enjoy playing the piano. 한 요 정도의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건데요. 한글로 먼저 쓰게 되면 훨씬 더 다채로운 표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요즘 저는 피아노에 푹 빠졌어요. 저녁에 피아노를 치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영어로 바꿔보면 These days I'm really into piano. 이런 식으로 하면서 I'm really into 이런 표현 괜찮구나. 다음에 써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표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스텝은 한국어로 쓴 걸 영어로 영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 바로 챗GPT한테 답이 뭐냐 물어볼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영어 문장을 직접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한국어로 먼저 내용을 생각한 다음에 영어로 바꿀 때 고지고대로 모든 단어를 다 직역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인 이 뜻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될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저는 피아노에 빠져 있어요 라는 거를 영어로 바꿀 때 요즘은 영어로 뭐지? 저는 영어로 뭐지? 피아노는 영어로 뭐지? 애는 뭐지? 빠져 이렇게 한 단어씩 바꾼다기보다는 이 전반적인 뜻을 영어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게 뭘까를 생각해서 써보시는 거예요. 영어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표현할까 라는 생각이 좀 어렵다 하면은 이 뜻을 그냥 전달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전달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을까? 이 핵심 포인트를 알아들을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돼요. 영작을 할 때 내가 잘 모르겠더라도 내가 아는 단어와 문법 그 안에서 최대한 전달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만들어 보세요.
이게 내가 틀린 문장이라는 건 알아.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만들어 보세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비원어민으로서 매번 완벽하게 맞는 문장을 말할 수 없거든요. 사실 원어민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어 말할 때 얼마나 많이 버벅거리나요? 틀린 말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능력은 어떻게든 뜻을 전달하는 능력이거든요. 저도 캐스 영어, 화상 영어를 할 때 어떤 단어를 몰라서 풀어서 설명해야 될 때가 종종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단어를 다 알 수 없잖아요. 모르면 풀어서 설명할 수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매미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매미가 영어로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이거를 영어로 설명하면 되거든요. I forgot the word. I forgot the English word for it. But let me explain. It's an insect that makes loud noise in the summer. 뭐 여름에 엄청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그런 곤충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 매미?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작을 할 때도 내가 이 문장이 틀린 건 알겠어. 그래도 내가 원어민한테 설명한다고 했을 때 최대한 뜻을 잘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영작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스텝은 챗GPT한테 물어봐서 모범 답안을 만드는 겁니다. 모범 답안을 보면서 내가 뭐 때문에 막혔을까? 내가 어떤 걸 표현을 잘 못했을까? 어떤 단어를 몰랐을까? 뭐 어떤 문법을 몰랐을까?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몰랐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찾는 게 진짜 좋은 공부더라고요. 결국에 내가 뭘 못하는지를 이제 오답 노트처럼 발견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봐야겠다 하는 게 진짜 공부더라고요. 제가 뽑은 10개 질문을 캐스 영어 홈페이지에서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페이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장문하시고 또 교정 해설 받으실 수도 있어요. 회원가입만 해도 하루에 5개까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페이지와 자료 올려놓을게요. 이제 이 모범 답안을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하면 되는데요. 연습은 어떻게 하냐? 크게 소리 내어서 여러 번 읽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는 정말 확실하게 연습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다시 아까 써놓은 한국어 글로 돌아가세요. 한국어 글 보면서 다시 한번 영어로 말해보세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이게 뭔가 핵심은 내가 외우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물론 외울 정도로 되면 너무 반복이 많이 되니까 좋긴 한데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내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해서 영어로 말해보는 그런 연습이거든요. 여기서 더 좋은 방법은 실전 연습까지 하는 것이죠. 화상 영어를 해서 이때 배운 표현과 문장들을 실제로 내뱉어 보는 거. 이게 다시 재학습이 됩니다. 참 이게 신기한 게 뇌가 진짜 대단한 망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드릴로 연습을 해도 다 까먹더라고요. 실제 상황에서 써보는 경험까지 여러 번 더해지지 않으면 결국 많이 휘발이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스피킹은 빠르게 반응하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습득과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화상 영어를 하고 계시다면 원어민 선생님한테 이 링크를 드리면서 여기서 랜덤으로 몇 개 좀 물어봐 주세요 해도 되고요. 대신 이때 대답을 할 때는 내가 외운 거 줄줄줄 완벽하게 말해야지 외우시기보다 그냥 대화에 집중해서 편하게 자연스럽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중간에 좀 틀려도 상관없고요. 저는 캐스 영어라는 북미 원어민 화상 영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상 영어 수업을 하실 때도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앞에 먼저 연습을 한 다음에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실력이 더 빨리 느실 거예요. 매번 이렇게 연습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수업을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뭐 어떤 때는 즉흥적으로 편안하게 대화도 해보고 어떤 때는 조금 더 공부해서 내가 좀 말할 것들을 준비도 해보고 하면서 또 가면 되게 재밌는 수업이 될 거예요. 전체 플로우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한글로 한번 앞으로 말할 내용을 답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로 직접 장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뭐 틀린 거 많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장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영어 교정을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을 잘 못 말했을까 한번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 최근에 결혼했어요 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I recently married 라고 쓰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챗GPT 교정을 받아서 여기 I recently got married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최근에 결혼했다는 말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배우시면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소리내서 여러 번 읽어보는 겁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영어를 재밌게 배우기를 바라는 캐스 영어의 기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